오늘 알아볼 내용은 중화반응과 이를 이용한 중화적정 실험입니다. 라고 써놨던 원고가 있었는데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없었습니다. 오늘은 중화반응의 정의와 이를 이용한 적정 실험인 중화적정의 정의, 실험 방법,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려 했지만 분량이 폭발해버리는 바람에 급하게 원고를 수정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화반응에 대한 내용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반응과 중화적정의 경우는 수능에 필수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건강에 좋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번 영상에는 몰과 같은 입자수에 대한 개념이 계속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몰이라는 단위에 현기증이 나시는 분들은 미리 공부하고 와주시고 N가산, N가 염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미리 공부하고 와주세요. 중화반응은 원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성과 염기성 물질이 만나는 반응을 통칭하는 것이지만 산염기 물질들을 정의하는 방법들 중 주로 아레니우스 산과 염기끼리 만나는 반응을 중화반응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또는 루이스 산염기끼리의 반응은 보통 중화반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산염기 반응이라고 지칭하죠. 이유를 아주 간단히만 설명해보자면 세 가지 정의 중 어떠한 물질이 절대적으로 산성이나 염기성이라고 콕 찍어서 말할 수 있는 정의는 아레니우스 정의뿐이기 때문입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와 루이스 정의의 경우는 어떠한 물질을 만나느냐에 따라 산성 물질로 작용할지 염기성 물질로 작용할지 결정되기도 하고, 특히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반응 후 중성이 된다기보다는 반응 후에 짝산 짝염기 물질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하죠. 때문에 산이나 염기 성질이 약화된다는 중성화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뿐이기 때문에 중화반응을 얘기할 때 아레니우스 산염기끼리의 반응으로 한정지어 얘기하는 겁니다. 여튼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서 중화반응은 아레니우스 산과 아레니우스 염기가 만나는 반응을 말하며, 아레니우스 산의 경우는 모두 공통이온인 수소 양이온과 그에 상대되는 음이온을 가지는 형태고, 이와 반대로 아레니우스 염기의 경우 모두 공통이온으로 수소나 음이온을 가지며 그와 상대되는 양이온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때문에 어떤 종류의 산염기 물질이 오던지 반드시 필연적으로 만나는 두 이온이 있죠. 바로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입니다. 때문에 중화반응의 결과물로는 이 둘이 만난 결과물인 물이 생성이 되게 되며 이 둘이 만나는 반응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화반응의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중화열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을 보조하던 상대 이온들이 갈 길을 잃고 서로 간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중화반응은 아레니우스 산염기 물질이 만나 물과 중화열 그리고 염을 만들어내는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어떤 것들이 얼만큼 들어가든지 중화반응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반응은 그 안에 들어있는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끼리 1대1의 개수비로 하는 이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넣어주는 산이나 염기 물질의 양이 아닌 실제로 생성되는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H2SO4의 화학식을 가지는 이가산인 황산을 10개 물에 녹이게 되면 물속에 10개의 황산이 녹았다라는 사실보다는 그의 2배인 20개의 수소 양이온이 물속에 돌아다니며 중화반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 이야기는 중화적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여튼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반응을 우리는 중화반응의 알짜 반응식이라고 얘기하며 각종 양적 관계 계산에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할 예정이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화반응의 산물로 나오는 염의 경우 보통은 서로 반응을 하지 않아 물에 따로 둥둥 떠다니는 수용액 상태가 대부분이지만 이 둘끼리 반응을 해서 앙금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앙금을 만드는 물질들을 기억해줘야 하지만 언제 그걸 다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앙금을 거의 만들지 않는 이온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기억해주세요. 나가 말해주는데 염소는 암모니아 냄새를 싫어한다고. 그런데 은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Don't even worry about it. 네, 나, 가, 염소, 암모니아, NO 각각 나트륨, 칼륨, 염소, 암모늄, 질산이온을 의미하고요. 이 이온들이 앙금을 잘 만들지 않는 이온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염소 이온의 경우 예외가 있는데 은과 만나면 염화은이라는 앙금을 만듭니다. 때문에 요거 하나만 기억해주시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중화반응은 산과 염기가 만나는 반응 자체를 중화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중화반응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용액이 중성이 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용액의 액성이 중성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중화반응 중 용액 내에 투입된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몰수가 모두 같아 상쇄되어야 하는데 딱 맞게 들어가지 않고 수소 양이온이 남거나 수산화 음이온이 남더라도 중화반응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중화반응 이후 중성이 되었다라는 뜻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중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간단히 중화점에 도달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중화점은 방금 얘기했듯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몰수가 같아 모두 상쇄된 중성 지점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보통 이론적인 계산으로 알아내는 당량점과 실험적인
측정으로 알아내는 종말점으로 나뉘지만 이번 영상에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통해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보통 중화 반응에 대한 양적 관계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은 유형이 있지만 정말 대충 나눠보자면 아래에 3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첫째, 주어진 산 또는 염기 용액을 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염기 또는 산 용액을 넣어야 하는가, 즉 중화점 찾기. 두 번째, 주어진 산과 염기 용액을 중화 반응시켰을 때 반응 후 용액의 액성은 무엇이며 남아있는 이온들의 몰수 또는 농도는 얼마인가. 세 번째, 임의의 이온들의 농도 변화가 일어날 때 각각의 이온들은 무엇일까.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주제의 경우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오래 걸릴 듯 하므로 중화 적정 영상 이후 바로 제작 예정인 중화 반응의 심화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첫 번째로 말씀드린 중화점 찾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중화점에서는 들어간 수소 양이온, 정확히 말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수와 들어간 수산화 음이온의 몰수가 같아야 한다는 점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때 보통 용액의 농도는 물 농도로 주어지고 물 농도의 정의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이니 우리가 원하는 용질의 몰수는 용액의 농도에 부피를 곱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 0.1몰의 H2SO4 황산 수용액 50ml가 준비되어 있고, 이를 완전히 중화시키기 위해 0.1몰 농도의 NaOH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를 묻는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0.1몰 황산 수용액 50ml에 들어있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몇 몰인지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몰 농도의 부피인 50ml를 곱하면 몰수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황산은 산성 물질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중화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은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황산은 이가산이기 때문에 한 개의 분자당 하이드로늄 이온이 2개씩 나온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즉 우리가 몰수를 구해야 하는 용질은 황산이 아니고 하이드로늄 이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넣어준 산성 물질, 즉 여기서는 황산의 농도를 M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N가산의 가스인 2를 곱해 하이드로늄의 농도를 구해줘야 합니다. 아까의 예시에서는 황산의 농도가 0.1몰이었으니 0.2몰의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준비한 50ml의 0.1몰 황산 수용액은 0.2몰의 하이드로늄 이온 수용액 50ml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를 이용해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수를 구한다면 0.2몰 곱하기 0.05리터로 0.01몰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사실 부피에 리터 단위로 계산을 해서 몰이라는 단위를 꺼내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밀리리터의 밀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단위이므로 그냥 아까의 식의 0.05리터 대신 50ml를 곱하고 10mm몰이라는 단위로 나타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뭐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튼 우리가 준비한 용액에 들어있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저만큼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그 몰수와 같은 수의 수산화 음이온을 넣어주기만 한다면 완전히 중화가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넣어줘야 하는 이온은 수산화 음이온이고 그 양은 0.01몰 또는 10mm몰이라는 것이죠. 이제 넣어주는 염기 물질을 확인해보면 이번에는 다행히 일가 염기인 NaOH입니다. 즉 NaOH의 농도는 수산화 음이온의 농도와 같죠. 따라서 수산화 음이온의 농도는 똑같이 0.1몰이고 우리가 넣어줘야 하는 부피를 Xml라고 했을 때 이 둘을 곱한 수산화 이온의 몰수값이 0.01몰 또는 10mm몰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즉 우리는 총 100ml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주면 완전히 중화된다고 중화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예시를 들어 하나하나 설명하며 진행했기에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를 요약하면 결국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넣어주는 산성과 염기성 물질의 농도를 각각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각각의 부피를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이를 각각 곱하면 각각 산성, 염기성 물질의 몰수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수를 알고 싶은 물질은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이기 때문에 각각 물질의 가스인 이것들을 앞에 곱해주게 되면 비로소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수와 수산화 음이온의 몰수를 비교하는 이런 식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식이 바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관통하는 키포인트 식이니 꼭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화 반응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으니 그럼 두 번째 주제인 중화 적정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그럼